전에 그 윤원경 사장님하고 뇌파 측정을 하면서 그때 전화로 상담을 응해 주셨던 조효정 원장님을 오늘 모시고 2탄을 찍게 됐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저는 뇌교육 전문가 조효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뇌파 측정기를 갖고 네. 집에 가서 훈련을 지금 한 달 훈련을 지금 계획하고 지금 찍고 있는데 네. 그 10일 정도 됐을 때 10일도 아니죠. 한 7일 정도 됐을 때 제가 네. 뭔가가 좀 달라진 걸 느꼈어요. 그 뭐가 달라졌을까? 저는 인지를 못한 거죠. 네. 근데 이명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 안 믿을 거예요. 귀에서 삐 소리 나는 게 제가 네. 그것을 갖고 산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네. 그 전에 이비인후과 한번 갔었죠. 처음에. 네. 네. 그러고 나서는 뭐 약을 계속 먹기도 뭐하고 그래서 귀에서 항상 삐 소리가 나는데 네. 아니 그냥 이건 나의 옷버려니 하고 그냥 네. 매미랑 같이 평생을 살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산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제가 설마 네.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 왜냐면 이게 무슨 네. 1년 한 것도 아니고 6개월 치료한 것도 아닌데 네. 아니 5일 했는데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 없어졌는지. 내가 나도 네. 모르게 삐 소리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검색하니까 뇌파 훈련이 뭐 치료도 가능하고 그 중에 이명도 가능하다는 걸 보고서 네.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이럴 수가 있나. 이 삐 소리가 이명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짜증나는 거거든요. 원장님 이명 있으세요? 저도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건강하는 사람이 네. 근데 저도 출산하고 난 다음에 셋째 출산하고 나니까 생기는데 이제 그거를 보통 출산하고 난 다음에 컨디션이 확 떨어지면 흔하게 네,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명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있으세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저도 없어야 되죠. 네. 지금 완전히 100% 없어졌다고 말은 못 하겠고요. 맞아요. 그것도 아니고. 컨디션이 안 좋고 얼마 전에 감기를 걸렸어요. 감기가 좀 미열이 생기고 하면 또 소리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열이 날 때 한번 해봤어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건 안 없어져.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저의 경우의 얘기지 이것이 일반화된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너무 정확하신 말씀 맞아요. 네.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뇌가 다 다르게 생겨가지고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뇌도 다르고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이거 며칠 하니까 좋아지던데 나는 1년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일반화하기는 되게 어렵긴 한데요. 분명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뇌 훈련을 임용한 사람들한테 다 권해볼래?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런데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되게 이유가 찡찡맞을 수 있어요. 뭐냐면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작용이라는 게 있어야 사이드 이펙트인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 훈련은 원리 자체가 전기를 넣어주거나 너의 뇌파를 이렇게 바꿔라고 주입해주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뉴로 피드백은.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임산부도 할 수 있고 신생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야? 네, 효과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랑은 내가 가진 기전이 내가 가진 신체 조건이 뇌의 조건이 그 다음에 이명의 이유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뇌에 신경망의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근육의 문제라든지와 관계가 없으면 빨리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다른 요소에 의해서 갑자기 바뀐 건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생활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정말 이거 뇌파 훈련을 네. 했다는 것밖에 달라진 게 없어서 감사할 일이네요. 아니 진짜 제가. 이거는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네. 뭐 수술까지 받으신다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네. 약도 많이 드시고 그냥 뭐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뭐 네. 한번 받아보시기를 저도 왜냐면 제가 좀 변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맞아요. 딱히 좀 치료법도 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는 네. 그래도 그나마 네. 네. 괴로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히 병원에서 우선 검사를 받으세요. 내 이명의 원인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처치에서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거면 당연히 급성이거나 약으로 빨리 처리될 수 있는 이명일 종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약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받아서 치료하시면 되고요. 보조적으로나 아니면 이게 너무 장기간 간다거나 하면 있잖아요. 이런 대체요법들, 비디오 피드백이라는 대체요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부작용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치료비는 비싼가요? 치료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 장비를 제가 구입해서 쓰면 이제 우선 목돈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전국에 뇌훈련을 하는 센터가 있어요. 전국에 다 있어요. 이제 거의 100개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월 이렇게 몇십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병원에서도 실비 드리고 지금 똑같은 회사 제품을 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라고 병원에서 하는 건 치료라고 해도 되는구나.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네. 저는 뭐 이걸 광고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하지만 누군가 꼭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도 그런 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 밑에다가 그 교수님 이메일 주소를 넣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원장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어떤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화두로 해서 제가 사실 변한 얘기라서 너무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그 뇌라는 것이 참 저같이 문외한 사람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 좀 건방진 표현이지만 뇌를 알면 왠지 우주를 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그거는요? 약간 왠지 좀 신비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너무 정답이신데요. 왜? 진짜요? 아니, 너무 정답이신데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한 정답은요. 그 선생님 자체가 우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뇌는 또 그 우주에 제가 우주라는 게 건방진 표현이 아니라 제가 악성 댓글을 몇 번 당해봐 보니까 겸손해졌어요. 겸손해. 근데 그거는 뭐 진실이니까요. 제가 우주에 있고 제 숨이 다 우주로 가고 저는 우주에서 왔고. 원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뇌라는 거. 우리 요만한 뇌. 몇 킬로죠? 1.5킬로? 1.4, 1.4킬로. 지방과 단백질과 물로 돼 있는. 이것이 뭐길래. 아직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뇌에 대해서, 인간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다 이렇게 퍼센트를 되게 다들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잖아요. 학자마다 다르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인간이 뇌를 연구할 만큼 뇌가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다. 좀 그 말이 참 한마디가 다 모든 걸 대변해 주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매일 이렇게 뇌를 들여다보고 뇌의 시그널만 보고 막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운데 제가 지금 해드리는 일이 이제 뇌파라는 생체 신호를 가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하나의 시그널을 가지고 그 시그널들을 이렇게 조합하면 이 사람의 면역을 알 수 있고 저렇게 조합하면 주의력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을 보면 집중력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걸 보면 지금 뇌가 얼마나 빨리 일하는지 그 다음에 또 뇌에서 방해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지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잘 물려받으셨는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으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담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해드리는 상담은 말로 이분을 위로해드리는 상담이 아니라 선생님 지금 이런 상황을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상황의 이유를 뇌에서 찾아드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를 공부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요 하시잖아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런 의미 아니셨어요? 뇌를 막 공부. 시원하니까 더 막 신비하고. 네. 알면 알수록 모르겠고. 네. 우주가처럼 네. 이 어마어마한 우주는 크기가 네. 얼마고 모르잖아. 네. 인간이. 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어떨 땐 좀 답답한 면도 있지만은. 네. 네. 그때 말씀하신 거 전 깜짝 놀란 게 진짜 그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셨을 때 네. 아니 5분 검사하고 보니까 5분 중에 그 잡내라고 자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파를 빼고 2분의 순수한 뇌파를 갖고 이제 네, 정확하게는 40초에서 네, 그러니까 80초 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 3분 검사가 있었거든요. 또 그 3분 검사는 3분 검사대로 피드백 검사라고 해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5분 맞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네. 체질이나 유전적인 부분들, 폐가 안 좋으시지 않냐라는 얘기를 듣고서 네. 정말 저는 좀 소름이 끼쳤는데 그 저의 좌뇌인가요? 우뇌인가요? 그게 아버지의 그거 유전자는? 그러니까 이게요, 학문적으로 증명된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네. 이제 귀납적으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결과, 좌뇌를 아버지 쪽에서 받고, 우뇌를 어머니에게 받는다. 네. 그래서 아버지. 선생님 왼쪽 뇌의 특징 중에서 어떤 시그널은, 이게 폐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라고 이제 제가 배운 바로는 네 이렇게 막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네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하신 바에 의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 신호가 있으시고 또 아버님 쪽에서 보내주신 신호에서 그 얘기 듣고서 공통적으로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진짜 계속 겸손해야 되는데 저는 과학을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한 방에 저 이제 무릎 꿇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의 생체가 저희 네. 아버지까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네.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정말 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네. 특히 제가 몰랐던 난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네. 저는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을까 생각을 했어요. 알고 싶은 건 많은데 네. 책방에 가서 이게 책을 보잖아요. 그 기분이 좋아요. 그쵸. 책만 근데 있어도. 그렇게 사가면은 안 봐요. 네. 왜냐면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네. 왜 책을 힘들어 할까 생각했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니까 힘든 거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거를 난독증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니까 네. 정말 내 자신을 알아가는 네. 그런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네.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던 게 저의 IQ. 네. IQ가 그때 저는 80이라고 중학교 네. 때 80 받고서 네. 평생 나는 머리 나쁜 애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인간의 머리에서 정말 머리가 좋고 나쁨의 기준이 뭘까요? 네, 그래서요. 네. 안 그래도 질문지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흔히 머리 좋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뇌를 그쵸. 흔히 머리 좋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 의미로 머리 좋은 뇌가 있습니까? 뇌파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면 그것도 예스예요. 네. 이분은 학교 공부 잘하겠구나. 특히 한국 학교 공부 잘하겠구나 하는 뇌가 있어요. 3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우선 뇌가 빨리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1초 째깍하는 동안에 10가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뇌예요. 그래서 10가지를 처리하거나 최대가 11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10개, 11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그러면 정말 빠른 속도의 뇌에 속해요. 1번, 뇌가 빨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대한민국 공부는 당연히 엉덩이로 해요. 오래 앉아있어요. 네. 그래서 타고난 집중력을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엉덩이 힘이 좋은지 그걸 집중력이라고 하는데 집중력을 검사할 수 있어요. 5분 검사로. 그래서 그거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성이라고 해서요. 좌와 우가 협업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왼쪽 뇌, 오른쪽 뇌가 빨리빨리 서로 교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지금 안 되는 게 뭐였냐면요. 내가 좌뇌로 이해하고 하는 것들은 잘 되는데 우뇌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그리거나 커다랗게 종합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그 우뇌의 힘이 조금 약한 뇌에 속해요. 네. 그런데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대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난독증이라든지 아니면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네. 그런 일들이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는 자폐도 거기에 속하고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주의력이 약한 친구들이 쉽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상인이잖아요. 근데 정상인도요. 100% 중에 51%가 정상이고 49%의 비정상을 가진 거예요. 근데 비정상이라고 하면요. 결국 두 칸차인 거예요. 내가 51%의 비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9%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비정상의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발현이 얼마나 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 교육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머리가 좋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어쨌든. 그런 머리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산 수학 문제들, 뭐 네. 기차가 80km로 가고 네. 있는데 자동차로 100km로 가면은 나중에 가면 몇 분 후에 어디서 네, 만날까? 맞아요. 네. 이런 문제는 저한테는 진짜 너무 어려워. 예, 왜 어렵냐면요. 수학 문제가요.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수학 문제가요. 좌우의 동시를 요구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 글로 되어 있잖아요. 글로 되어 있는 거는 좌뇌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뇌에서 이 글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 다시 또 그림을 수식으로 좌뇌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되게 잘 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 좌뇌도 발달하고 우뇌도 발달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 중간에 다리가 있어요. 뇌량이라고. 그 아이들이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다리들을 촘촘하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잘못 갖다 붙거나 아니면 붙어있는 개수가 적거나 쉽게 말하면 그러면 왔다 갔다 통신이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신의 문제도 또 생각해야 돼요. 각각의 뇌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머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머리가 좋다는 거는 어떤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를 봐야 돼요. 네, 집중력을 좋은 걸 좋다고 하는지 속도가 빠른 걸 좋다고 하는지 좌우가 다 통신이 잘 되는 걸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뇌파 이쪽에서는 네. 뭐를 좋은 머리라고 표현하시나요? 아니에요. 각각 얘기해요. 그래서 당연히 각각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처럼 나는 글이 안 읽어져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뭐 때문인지를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찾아드리면 선생님처럼 똑같아요.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담실에서 제일 많이 뵙는 분들이 그리고 제가 제일 감동적인 분들이 가족 상담이 제일 좋아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남편과 부인이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안 맞아요, 싫어요, 왜 나를 미워해요, 막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랑 안 하면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니까요. 그 금송에서 온 남자 뭐 그런 얘기네요. 뭐 그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옆집 남자는 쓰레기 치워주는 걸로 사랑을 표시하는데 우리 집 남편은 계속 누워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걸로 부인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 뇌를 찍어 보니까요. 이 남편 뇌가요.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쉬어줬어야 되는데 못 쉬었어요. 뇌에서 1차 경고가 왔어요. 쉬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쉬고 있으면 뇌가 이제 2차 경고로 넘어가요. 뇌를 쉬어 했는데 안 쉬죠. 그러면 몸을 쉬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소파랑 3단 합체를 하는 거죠. 리모컨과 소파와 TV와. 네. 그러니까 부인 보기에는 사랑을 안 해서 저러는 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뇌가 이 사람을 주저앉히고 있는 거예요로 설명해드리면 부인이 우세요. 아니 근데 네. 지금 뇌파 검사를 하러 오시는데 가정 상담사까지 그렇게 상담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문제에서 이유를 찾고 싶지 않으세요? 이유를 알면 해결책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내 생체 신호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그게 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장님을 찾아갔을까요? 그냥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입소문을 아름아름으로 타서 오시는 것 같네요. 저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무슨 가정 상담소도 아닌데. 네, 아닌데. 네. 혹시나 제 뇌가 이상한지 좀 봐달라고 해서 오신 분들인가요, 그러면은? 네, 원래 초반에는 그랬던 거예요. 제가 이명이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 제가 깜빡깜빡해요, 라든지, 아니면 저번에 오셨던 윤홍장님처럼 이제 공황장애가 왔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인상 깊은 선생님이 계시는, 서초동에 계시는 분인데, 그때 당시 72세셨는데, 이분은 귀가 안 들리셨어요.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검사를 이비인후과적으로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왼쪽 귀가 너무 안 들려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똑똑하신 거죠. 내가 못 듣는 건 그러면 그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신호를 잘 못 받구나 보다 라고 알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검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좌뇌와 우뇌가 기능이 현저하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몸의 문제가 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꽤 많으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주의력이랑 집중력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주의력이 낮으면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주의력이 높으면 사람들 많이 가는 데가 좋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혹시 MBTI에서 IE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향형, 외향은 아시죠? 네네. 나 내성적이야, 나는 외향적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네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력이 낮으면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라는 게 내향적이 맞는데요. 나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에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누가 그러냐면 네. 이성민 님이 그러세요. 네. 제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고요? 네. 저 외로움 많이 타는데. 그런데 내가 혼자 있어야 정리가 되고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거나 그 시간을 즐기지 않으세요? 찾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네. 혼자 있는 게 좀 좋아지긴 해요. 그게 내가 편안한 상태라서 그 상태를 찾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나이가 가면서 좀 안 바뀌고 안 바뀌어요. 네. 아기 때부터 그냥 이렇게 타고난 거예요. 네,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더 맞으세요. 그런 DNA를 타고났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런 타고나신 거죠. 성향은 안 변한다. 네, 다 주어진 성향이 쉽게 변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외향형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가수들 중에서도 이효리 이런 분들은 무대에 서고 나면 더 에너지가 생기고 충전되고 요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가 오셨는데 부인은 내향형이에요. 남편분은 외향형이에요. 부인은 등산도 혼자 가는 게 편해요. 남편은 등산도 꼭 친구들을 떼거지로 몰고 가요. 그러니 남편분은 부인이 항상 미워요. 내가 좀 가자고 하면 돈도 잘 벌어다 주는데 좀 그거 가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 부인 입장에서는 나는 때려 죽어도 그냥 자기 혼자 다른 사람들이랑 여자랑 같이 가도 상관없어. 제발 나한테만 같이 가자고 하지 말아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지켜주면 이분 두 분은 되게 잘 맞아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집중력이란 힘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목표 하나를 두고 둘이서 으쌰으쌰해서 가게를 엄청 크게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성향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남편분 생각하시기에는 나 안 사랑하나 봐. 그것도 안 들어주고 부인은 나 안 사랑하나 봐. 나를 계속 괴롭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선 나도 모르고요. 검사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발표도 잘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외향형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검사하니까 저한테 내향형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외향형인데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말도 잘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저 검사해 주신 선생님께서 소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속 얘기 안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친한 친구들한테도 맨날 나쁜 년이에요. 그러니까 밝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 얼마나 나의 속에 있는 말을 하느냐. 네. 저는 제가 제 스스로 해결하시죠. 힘들 때는. 해결 다 하고 나면 나오시죠. 아니 저는
남이 못 해줄 걸 아니까 뭐 얘기도 안 해요. 맞아요. 저희는 그래요. 맞아요. 아, 같은 성향이에요? 네. 원장님하고 저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이유를 찾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해결이 되는 거고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인 거예요. 뇌가 있는 이유가 에너지 조절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언니, 그런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그 대목에서 네. 저는 혼자 스스로를 풀어야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건데, 네. 오히려 누군가 나한테 충고를 네. 넌 그게 문제야. 네. 넌 그럴 때일수록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바깥으로 나와야 돼. 네. 라는 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건강하지 않는 방법이란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아. 네. 아까 그 말씀이 참 재밌게 전 들었는데, 부부가 왔는데 이제 어떤 정신과 상담 비슷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제 뇌파 신호를 가지고. 그거의 도구로서 뇌파로 이제 진단을 하는데, 과학적이면서도 참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기도 한데요. 말씀드려요. 제가 하는 거는 이분의 말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요. 현상을 풀어드려요. 그 현상을 본인이 주신 그 생체 신호로 풀어드려요. 그러면 앉아 계신 두 분이 서로 이해를 하세요. 아,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죠. 몰랐던 내가 미안하다라고 서로 눈빛으로 하시든 눈물로 하시든 손을 잡으시든 실제로 그렇죠. 말씀을 하시든. 왜냐면 뇌파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어. 맞아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어. 맞아요. 그러면 더 이상 당신이 고쳐 말아 할 부분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생긴 그랬구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게 좀 오히려 더 흡수가 빠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네. 그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야 되지 않겠니?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흔히들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생태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은 거를 어떻게 바꾸라고 하기도 참 힘들 것 같고. 네. 그 정동이라는 글자 적어 오셨잖아요. 네.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어려워요. 저도 적긴 적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느 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 대전까지 오셨는데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느낌이 불쾌하다? 아니면 공간 좋네? 산뜻하고 깨끗하다. 산뜻하고 깨끗하네? 그게 정동이에요. 느낌을 말하는 건가요? 네. 제일 쉽게 말하면 내가 이곳에 있을 때 내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간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을 정동 어렵게 썼을까? 그냥 느낌 그러면 될 텐데. 느낌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느낌 플러스 뭘까요, 그게? 그러니까 근원적인 그런 자율신경이 있다라고 해요. 아, 자율신경. 네, 근원적인, 그러니까 예전에 원생 동물들 있잖아요. 네네. 뇌가 없는 생물. 네네. 뇌가 없는 생물들도요.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겠죠. 네. 그때 있는 감각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그럼 무의식인가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지금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하는 것들을 다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무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 운전할 같아요. 때 멍때리고 운전하는 거. 네, 그렇죠. 네, 막 집중해서 내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되는 것들. 네. 저희가 저 정동을 한 학기 동안 배웠거든요. 지도 교수님한테.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정동이라는 단어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뇌는 쓸수록 좋아진다. 네. 그러면은 또 한편에서는 20대에 비해서 60대 뇌가 이게 부피가 줄어든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부피가 줄면은 아무래도 용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역사적으로나 뭐 지략가들 보면 다 나이 많으신 이 장군들이 다 지략을 세웠지 뭐 젊은 사람들이 장군이 돼서 지략 세웠다는 얘기는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진 못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60대, 70대, 80대의 뇌는 정말 20대보다 많이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나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용불용설처럼요. 네. 그런데, 우리가 뇌파에서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20대에서 50대 사이는요,
네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저희가 이제 속도로만 평가할 때 빠른 뇌다 느린 뇌다 할 때 20대에서 50대는 같은 구간을 가지고 있어요. 20대에서 50대는 10Hz 1초에 10가지 정보를 처리하면 공이 좋은 뇌라고 해요. 그러면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20대보다 50대가 당연히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대의 뇌를 최상의 뇌라고,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 좋았던 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의 축적이에요. 60대는 왜 아니고 50? 우선 같은 속도를 이제 20에서 50으로 하거든요. 20하고 50까지는 같은 속도라고요? 네, 같은 속도예요. 굉장히 기준이. 저한테 고무적인. 그래서 근데 지금 이성민 님이 저한테 주신 뇌파 속도가 10Hz라는 제일 좋은 속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속도에서는 좋은 뇌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지금은 조금 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노인을 공경했던 이유가요. 노인한테서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 축적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GPT가 이 20살 애한테 50살이 알고 있는 경험을 다 알려줘요. 그렇죠. 네, 책이 다 해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흐름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른들한테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조아렸으면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보다 내가 더 빨리 검색할 수 있는데. 네. 하지만 당연히 70대가 네, 그 10Hz 속도를 또 가질 수 있고요. 또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까지 잘 되면 네.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어 있는 진짜 존경할 만한 어른이 되어 계시는 거죠. 네, 제가 그런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으로. 그러세요? 네, 80대는 아니시지만. 그래서 네. 경험은 뇌하고 어떻게 연관을 질 수 있을까요? 경험과 뇌는 좀 다른 영역 같이 느껴지는데. 뇌가 신호가 빠르려면요. 똑같은 걸 그 하나를 반복하면 돼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유행했었잖아요, 예전에. 10,000시간 동안 똑같은 걸 해. 제가 맨날 듣는 예인데요. 고스톱을 많이 치면 치매가 예방된다 하시잖아요. 고스톱을 많이 치면 뇌에서 어떤 뇌가 발달하겠어요? 고스톱 잘 치는 뇌가 발달하겠죠. 왜냐하면 고스톱에 관련된 신경을 계속 쓸 거예요. 손을 움직이는 뇌, 점수를 계산하는 뇌, 저 사람의 패를 계산하는 뇌를 계속 쓸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1초 만에 계산을 했다면 지금은 0.5초로 그 시간이 줄어들어요. 학습에 네, 의해서 맞아요. 뇌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냐하면요. 구조가 그렇게 돼요. 뇌에서 신경망이 이렇게 실처럼 있는데요. 그 신경망을 교세포가, 미엘린이 감아요. 그런데 반복하면 더 많이 감아요. 많이 감기면 많이 감길수록 신경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 어려운 내용이네. 이거는 어려워요. 네. 넘어갈까요? 제가 엄청난 길치인데요. 네. 길치인 제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나 이렇게 지도가 잘 돼 있어서 네. 이게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네. 그래도 좀 답답한 게 많죠. 근데 네. 3년간 한 구역에서 네. 밤낮 그냥 똑같은 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안 봐요. 네. 안 보고 네. 그걸 볼 필요도 없고. 네. 맞아요. 학습이. 그러니까 너무 저는 제 자신한테 대견스러운 거예요. 저는 정말로 심각한 길치였는데 네. 배달 갈 때 몇 동이 어디에 있고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한 반복을 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익숙해진 거고 빨라진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주의력이라는 거 있죠. 제가 선생님의 약점은 주의력이에요 했거든요. 네. 그 주의력이 약하면 네. 공간 지각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길치가 될 수밖에 없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 탓이 아니에요. 그 말씀 제가 대부분 하거든요. 네. 그 말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네, 전 그게 근데 맞는 말이라서. 제가 옛날에 야간 1톤 배송을 했을 때요. 이게 이쪽 배달 갔다 와서 출발을 하면은 이게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지금은 모르겠지만 GPS가 좀 출발해야 방향을 잡거든요. 맞아요. 그럼 가면 또 이상한 데로 가라 그러고 또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연이 되고 그래서 제가 문제가 좀 심각했던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만큼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그것도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내가 타고난 거예요 하시면 타고난 거 맞아요. 잘 안 바뀌어요 하시면 네, 잘 안 바뀌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신경망이 그렇게 한번 생긴 거는 우선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먼저 선점한 놈이 우선인 거예요. 네, 먼저 들어온 머리가 그런 머리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런데 바뀔 수 있냐고 하시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유전인가요? 선생님은 선생님 혼자 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손흥민 선수는 네. 그냥 타고난 거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죠?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그건 손흥민 선수 뇌를 제가 안 찍어봐서. 그런 손흥민 선수 되게 억울할걸요? 천재들은 다들 억울해하세요. 아니, 제가 아무리 죽도록 노력해도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건 그냥 알거든요, 그냥. 아, 그러세요? 제가 운동 능력을 몰라서. 근데 천재들은 진짜로요. 네. 그 탑 클래스에 있으신 분들은 그 말 되게 싫어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네. 뭐 싫어하든 말든 제가 하는 말 안 들을 테니까.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요. 진짜 노력을요, 타고난 것보다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능력이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막 더 열심히 하는 거, 본인이 알아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고비를 계속 넘겼던 분들이라. 네. 아니, 원장님이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트 타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전 안 하죠. 전 시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참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참 부럽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능력을 타고났는데 그런 걸 빨리 주위에서 알아봐 주는 거, 그것이 교육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아마 네. 생물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음악도 이것저것 다 찔러보는 거죠. 얘가 네. 뭘 잘할지 모르니까. 네. 다시 한번 저는 정말 전 욕먹어도 정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IQ 정말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어린 중학생한테 넘버가 80이니 90이니 이렇게 알려주면 건 너무 비교육적인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되게 어쨌든, 섬세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충격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네. 그냥 에이 저거 검사 잘못됐네? 이렇게 여겨도 되잖아요. 근데 제 성격이 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섬세하시고 좋게 얘기해서 섬세한 거 꽁하고 있었는데 담임선생님이 저보고 넌 노력형이야 막 그래요. 그게 하나 위안이 되죠. 그래, 남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남들보다.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공부를. 제가 이제 뇌파에서 설명드리면요. 네. 우선 되게 빠르시고요.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강점이세요. 제가 약점은 주의력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력이 강점이라 나는 한번 마음 먹으면 어쨌든 끝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잘 보셨네요. 네. 그런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뇌도 가지고 계셨어요. 다만 약점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해력이 떨어져요. 제 생각에는 산만함이에요. 산만함. 네, 주의력이 약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이 무슨 얘기할 때 딴 생각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요, 또 그 주의력이 약점이면서 선생님 머리가 너무 빠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얘기보다 다른 얘기가 관심이 맞아요. 있거나, 네, 나는 이미 딴 생각하고 이미 있어요.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질문할 걸 먼저 생각하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뇌로밖에 안 살아봤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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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제가 뇌파 검사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숙면을 하시냐 아니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뇌에서. 그런데 제가 선생님 숙면이 안 돼요 이러면 제일 많이 듣는 항의가 그거예요. 저 머리만 되면 자거든요 이래요. 네. 그런데 이제 뇌가 충분히 자는 것과 내 몸이 피곤해서 쓰러지는 것과는 이제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부분에서 설명드리는데 선생님 뇌로밖에 안 살아보셔서 그 깊은 잠을 자고 났을 때의 개운함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럼 제가 숙면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성민님 같은 경우는 안 되지 않아요. 네. 너무 잘 숙면을 한다 그런 뇌도 아니지만 그 숙면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해야 네. 가성비가 좋은 뇌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성민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점수를 매길 권한을 주시면 네네. 네, 80점 정도는 할 수 있는 뇌예요. 뇌파 훈련하고 80점은 할 수 있다고요? 네, 지금 몇 점인데요? 아니 지금 80점 정도 되는데요. 그럼 네. 몇 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히 100점이 제일 좋은 뇌죠. 이게 숙면에서 말씀하세요? 네, 숙면에서요. 100점, 80점이면 나쁘지 않은 거. 되게 좋은 뇌예요. 되게 좋은. 괜찮은 거예요? 네, 가성비가 좋은 뇌예요. 뇌파 훈련하고 좀 개운하다거나 자고 일어난 다음에 그런 거는 아니요, 저는 똑같아요. 이갈이도 점검을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갈이는 지금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네.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고 네. 또 그 소리 지르는 거. 네, 소리 지르는 건요? 그럼 변동이 없었어요. 계속 소리는 네네. 똑같이. 아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네. 근데 이명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반응이 빨리 올 수 있는지 참 신기해요. 네, 신기한 케이스는 너무 많아서요. 근데 네, 다리를 계속 달달달달 떠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떨죠. 밥 먹으면서 떨고. 네, 그 앞에서 강의하면서도 떠시는 사장님이에요. 서 있는데도 떨어요? 네네, 그 정도로 심각했단 말이에요. 서 있는데 어떻게 다리를 떨죠? 그러니까요. 서서 강의하는데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한 자리에서 저희 다른 선생님께서 훈련을 시켰어요. 한 자리에서 2시간, 3시간을 시켰는데요. 안 떨 때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네. 저희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안 떨었어요. 어휴. 근데 그거는 몇십 년 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쭉 안 떨어요? 아니면 네, 잠깐? 그다음부터는 안 떨어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한 번 더 와서 나 다시 떨릴 것 같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했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안 떨어요. 그런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말씀을 되게 차분하게를 못 하세요. 어더더더더더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더듬으세요? 더듬는 것도 많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많고 중언부언하시고 그래서 신뢰감을 못 주시는 분이었는데요. 교수님이신데? 아니요. 커피 하시는 분인데 그래?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막 커피 대회에서 로스팅 1등하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2번 하시고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들으면 진짜 사겠구나.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유료 피드백 기술이 대단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뇌가 신기한 거예요. 이 뇌한테 디렉션을 제대로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파가 뭔가 어긋났었는데 그걸 보정을 했다는 거. 네네. 그 뭐라 그러죠? 어린이들 그 정신적으로 아픈 거. 뭐 ADHD 이런 것들이요. 예. 그리고 저 배달 동료들 중에서도 2명이나 지금 애들이 아파가지고 특수학교를 가고 있고. 네. 근데 그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얘는 또 막노동을 하고 있고. 그 학비를 벌려고. 네. 정말 그런 애들한테 정말 도움이 좀 됐으면 너무나 더 좋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봐서 안 맞으면 말고니까. 네, 맞아요. 부작용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일단 좋아야 누구한테 이렇게 녹화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지금 혼자서 이거 하면서 녹화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띵띵 하는 거 넣으셔가지고요. 제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하죠. 네. 제가 만약에 뇌를 받았다 치면은 그건 저인가요? 저가 아닌가요? 이미 다른 뇌를 받으면 제가 답해도 되는 부분인가? 저와 원장님의 뇌를 바꿨다 치면은 이쪽이 저고 이쪽이 원장님인 거죠? 몸은 바뀌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심장에 이식하면 막 그런 드라마 많잖아요. 그러니까 겹치잖아요. 네. 근데요. 이거는 아마 안 나갈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재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게 지금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제 질문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가 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네. 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것이 박히면 이게 난가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좀. 그거는요, 진짜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시고요. 네. 너무 정신분석적인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꼭 우리 지도 교수님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나들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IS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럼 우리 아닌가요? 우리? 그거는 이제 선생님과 저가 위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를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여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내 뇌도 I고요. 내 심장도 I고요. 제 위장도 I고. 그렇죠. 그쵸. 제 손가락도 I고. 제 세포들이니까. 네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요. 굳이 뇌만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 얘는 그냥 떨어져 나가도 사는데 지장 없지만 뇌는 제가 이게 떨어져 나가면요. 의식이 없어질 텐데. 제가 이게 떨어지면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제 뇌의 부위가 바뀔 건데요. 아 진짜 과학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만지면요. 제가 여기를 만진다는 게 알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선생님 뇌죠. 그거는 이 뇌에서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뇌가 지금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내 몸이잖아요. 네. 근데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랑 뇌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뭐가 먼저냐가 다르긴 한데요. 뇌를 구성하고 있던 원래 세포가 있을 거예요. 그 세포는 당연히 내가 받아온 거예요. 근데 걔를 학습시킨 거는 제 몸이 학습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제 뇌가 선생님한테 가도요. 근데 원소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그거가 다시 또 바꿀 건데요. 근데 되게 진짜 철학적인 질문이신데 질문의 방향은 너무 명확해요. 너무 그러니까 바른 방향의 질문이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뇌를 알면 우주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막연한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렇잖아요. 이 물과 단백질과 지방으로 생긴 이 어떤 구조물이 이게 어떻게 상상을 하며 또 그런 상상력 때문에 우리가 로켓 쏴서 뭐 화성에서 간다고 하는 현실이 벌어진 게 다 이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소들이 다 이미 그 공기에서 온 거잖아요. 공기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리 원소들이 다 온 거잖아요. 재료들 자체가. 그렇죠. 되게 철학적으로 가서 제가 약간 이렇게 선무당인 사람 잡을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거에 가장 정교한 집합체가 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맞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뇌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알아가고 싶고 또 궁금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는 조금 이제 저는 뇌를 막 더 알아야 한다 이런 의견보다는 지금 저는요 사실은 어떠냐면요 이 뇌를요 어쨌든 잘 받았을 거거든요. 잘 받은 뇌를 사람들이 정상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였어요. 그 다음에 정상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1번은 정상화였어요. 그래서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뉴로피드백이라는 뇌한테다가 하는 방법으로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왜 그럼 악소리 지르는 거는 빨리 안 좋아져 라고 하면요. 제가 그때 통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몸을 조금 만져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뇌는 결과물일 수도 있거든요. 뇌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뇌가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 결과를 나오게 했던 나의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정보를 잘못 보내주거나 정보를 못 보내주거나 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몸에서 다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뇌와 몸을 둘 다 만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그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고난 대로 고유하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뇌만 이렇게 딱 있고 신체는 없어지고 그 뇌파로 이제 말도 하고 이제 뭐 하는데 의미 있을까요? 사는 재미 있을까요? 그건 또 생각 안 해봤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여쭤본 적 있거든요. 사는 의미가 있냐?
뭐 자꾸 이 얘기가 다 들어. 나 이럴 줄 알았어. 뇌파 치료 중에서 음악으로 치료하는 것도 많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이런 거 말씀하신 거 유튜브에 보면 잠 잘 오는 음악 네. 몇 헤르츠 이런 거 보신 거 맞으세요? 그것도 그렇고 우울할 때 무슨 음악 네. 그럴 때 무슨 음악 듣고 네. 그것이 음악이 주는 그 파장이랄까요? 네. 그것이 도움이 되나요? 제가 봤던 책들에 의하면요. 네, 충분히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설명하는 원리도 맞아요. 왜냐면 사람도 계속 진동하고 있잖아요. 진동. 네. 우리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세포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진동하는 리듬들이 있잖아요. 그 리듬들을 맞춰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포를 위로시킨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세포, 내 장, 내 위장, 내 간, 내 심장. 네, 그런 것들을 위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거들에 대한 증거들은 되게 많아서요. 연구도 참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항상 우울한 음악을 좋아할까요? 그게 이제 그것도 막 되게 연구가 많은데요. 책도 많고. 이것도 연구가 많아요? 네네, 그럼요. 그런데요. 만약에 제 언어로 설명드리자면요. 그런 거 있죠, 선생님. 누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구나. 그랬어. 맞아. 그치. 이렇게 하면 어때요? 벌써 위로가 돼. 그쵸.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쵸. 그거예요. 제 언어로 설명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우울의 음악으로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해놓은 노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자에 내가 가면 나한테 그래 힘들지. 아유 지금 네 세포가 그렇구나. 진짜로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리듬이 주는 그 파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또 소리도요. 소리도 파장이거든요, 결국. 그쵸. 높은 소리는 진동? 높은 소리는 빨리 진동하면 되고요. 낮은 소리는 천천히 진동하면 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진동 속도가 내 생체 리듬이랑 맞는 거예요. 그럼 저의 생체 리듬은 아예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타고난 생체 리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정동이라고 해요. 그걸 정동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되게 제대로 깨우셨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네. 저는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나는에서 시작하는 걸 너무 잘하셨어요. 나는 슬픈 음악을 들으면 좀 편해요. 그 위로가 돼요, 편해져요, 이렇게 하는 나를 찾으신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가 찾았다는 거고, 내가 애썼다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취지로 질문한 게 아니고요. 네네. 이게 우울과 어떤 조용한 것과 차분한 것과 사실 한 끗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우울이라는 좀 부정적인 용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론적으로만 제가 옛날부터 들어왔고. 근데 어느 날 너무 내가 이런 음악을 듣다 보니까 내가 성격이 이렇게 우울해졌나? 어떨 때는 이제 그런 착각도 좀 들고. 근데 또 다른 음악을 못 듣겠어요. 신나는 음악 이런 거 들으면 그냥 조금 듣다가 다시 또 제가 원하는 음악으로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한 음악을 자꾸 듣는지. 그럼 반대로 즐거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음악을 또 못 듣거든요. 야, 너는 왜 밤낮 그런 뭐 장례식장이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에너지 관리예요. 우리 계속 얘기하는. 나는 그래야 에너지가 충전되고 너는 빨리 들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구나. 네. 근데 우울이란 단어가 사실 부정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명랑이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죠. 거기에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니, 보통 즐겁고. 그러면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긍정이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부정이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또 새로운 말씀을 하시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긍정이 과한 사람은요, 폭력적이 돼요. 제가요, 과했을 때. 내가 데이트 폭력을 했어요.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이 여자가 내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너무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 떠나면 안 되니까 때려서라도 내가 너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건 폭력이죠. 그래서 긍정은 좋은 너무 말이 비약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과하면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도 과하면 문제가 되고요. 부정도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명랑이 꼭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랑이 과하잖아요. 과했을 때. 과하면 흥분이 돼요. 아까 말한 분노 조절이 돼요. 우울이 과하면 그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들은 절대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의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네, 아이들이요 놀 때요 막 재밌게 놀아요.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좀 진정해 이렇게 말해요. 너무 명랑한데 왜냐하면 명랑이 과하면 나중에 어떻게 끝나냐면 애들끼리 치고받고 한 명 울고 끝나요. 그럼 다 집에 가거든요. 네, 명랑이 과하면 흥분해요. 흥분하면 과격해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울한 음악을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듣다 보면 또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는.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우울증이 우울한 음악을 들어서 된다는 거는 그런 연구는 없어요. 그런 결과는 없어요. 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그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그 원장님이 하시는 일이 조금 많이 좀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분들한테 좀 해서 그런 자살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바랍니다. 뇌파에서요, 이분 자살을 잠깐 끊어갈게요. 자살이란 말이 노딱 붙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자살이란 말이 노딱이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딱이 뭐예요? 그 있잖아요. 이렇게 수익 금지 뭐 이런 거. 아니. 그래서 그 말 단어 자체가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저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런가? 네. 자살이란 말 쓰면 안 저도 된다고. 전에 그 얘기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이거 끊어가야 되나? 할까요? 이분이 나쁜 마음을 먹겠다 안 먹겠다를 뇌파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무섭네요. 무서운 게 아니라 고맙죠. 미리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서 그림에서 이제 좌우뇌가 서로 반대로 가는 그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좌우뇌가 반대로 간다는 건 갈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그걸 실행에 옮길 때는요, 서로 완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아프겠다라고 이성적인 생각이 들면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내가 너무 나빠도 감정으로 너무 치우쳐도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를 생각해 줄 수 있으면 그까지 안 갈 건데, 나쁜 상황까지는 안 갈 텐데 그 두 개가 서로 엉망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결과적으로 완전 나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렇게 뇌파가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가지고 찾으시는 다른 이제 대표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봐요.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신 환자가 있나요?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네, 거기는 나쁘게 됐어요. 네. 그걸 보셨을 때 선생님은, 원장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겠네요. 거기가 이 사람 나쁜 마음 먹을 수 있겠다가 그분의 뇌파를 인해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학습을 한 거예요. 뇌파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나쁜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구나를 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했더니 그런 비슷한 유사한 뇌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제가 진짜로 그 나쁜 일이 있을 뻔했습니다라는 분들을 왕왕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네. 한두 번씩은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을 다 하지 않을까요? 네, 네, 네. 뭐 고등학생 학생들도 네. 저도 그랬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확연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뇌가 이제 이 사람 되게 힘들었어라는 신호를 저한테 주는 거죠. 여기서 나타내 주는 거죠.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 근데 너무 위험할 만큼 힘들어를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제 자신을 알기 위해서 네.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 아니에요. 되게 적극적이세요. 네. 제가 지금 계속 대화 나누고 저는 네. 소크라테스의 네 자신을 알라라. 네. 항상 저는 결국 마지막은 그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알면은 네. 많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너는 꿈이 뭐냐, 너는 그러니까. 왜 사냐, 뭐 그럴수록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그래서 점성학도 배워봤어요. 네. 그래서 윤홍영 선생님 그때 네. 알게 됐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학이니까 네. 나도 이런 면이 있구나,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도 네. 이제 알게 됐는데 정말 이 뇌파 측정은 정말 제가 감탄하게 되네요. 저의 모든 이 생체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이 제가 몰랐던 것을 일깨워주고 난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납득시켜주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를 조금 알아가는 저를 조금 알면은 그만큼 또 내성이 생기고 다음은 또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겠구나 학습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모르면 절대 뭐 그 다음 맞아요. 액션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참 많은 분들이 또 힘드신 분들 특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도움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힘드실 때 우리 원장님 요 밑에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고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정말로 이명이 저는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근데 한 95%는 없어졌다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또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것이 어떤 말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데이터를 보여주고 하니까는 이게 너무 명쾌한 거예요. 맞아요. 전에 정신과 갔을 때는 와이프랑 같이 와라. 그래서 와이프를 또 설득하고 뭐 양보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어떤 이해관계로서 풀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거는 그냥 생체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맞아요. 네가 받아들여라 하니까 더 오히려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거든요. 결혼도 했는데 뭘 그 어려운 그래서 오늘 저는 뇌에 대해서 정말 오늘 원장님 만나보고 너무나도 많은 걸 또 느끼고 배우고 갑니다. 원장님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힘드시거나 아니면 나 알고 싶거나 그거 아니라도 그냥 재미 삼아서라도요 한 번은 뇌파 검사 해보실 가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답답하시거나 하면 해보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근데 제가 뇌파 검사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조금 도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도움은 호흡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숨을 내쉬고 있는지 숨을 들이쉬고 있는지만 한번 관찰자 자아로서 잘 들여다보셔도 뇌가 건강해지거든요.
지금 내 숨이 어느 방향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아, 진짜 그거 묻고 싶었는데, 숨하고 뇌하고 어떤 관계길래, 저는 진짜 이 훈련이 사실은 네. 심호흡한 거밖에 없잖아요. 네. 딴 거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이명이 없어지는지, 네. 그거 참 신기하네요. 아, 지금 시작할까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지? 한 10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짧게 해주시죠. 우선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뇌가 두 가지 먹고 살아요. 산소랑 포도당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깊은 호흡을 해서 내가 혈액 속에 산소를 많이 녹여주면 뇌에 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한테 밥을 주니까 당연히 뇌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데 거기다가 들여다보기까지 하시면 호흡이 가빠지는 거를 방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호흡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하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요새 그렇지만 버스 기다리시는 분 7분을 뵀는데 다들 핸드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 뭐 해? 이러실 때 그냥 호흡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뇌도 쉬게 해드리고 나도 진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도움 드리고 싶어서 잔소리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뇌 훈련했을 때 왜 좋아졌냐고 하면요. 그거는 호흡도 호흡인데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뇌파 패턴을 입력시켜 놓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뇌한테 필요한 뇌 신호를 정해요. 근데 그 신호가 됐을 때 뉴로피드백이라는 원리가 조금 전에 그 신호가 나왔어 하고 띵 알려주는 거거든요. 잘했어 하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뇌가 좋아하는 게 칭찬이에요. 그래서 칭찬받았어. 나 한 번 더 해봐야지. 그러면서 그 일을 반복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뇌의 신경망이 두꺼워지고 생겨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나쁜 신경망은 사라지거나 수정해서 쓸 수 있고요. 나한테 필요한 신경망은 새로 만들기도 하고 있던 걸 고쳐 쓰기도 해요. 근데 아마 이명적인 부분으로 설명드리면요. 내가 듣지 않아도 되는 신호를 듣는 신경망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경망들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또 이명의 원인이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자세 중에서도요. 귀랑 발목이랑 일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내가 근육이 수축하면서 안 맞았던 부분들이 뇌를 이완시켜 주면서 귀의 구조라든지 귀의 위치가 제자리에 갔을 확률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네, 선생님의 뇌의 신경망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근육의 긴장도가 네, 풀리고 하는 일들이 조사해보면 나타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명이 좋아집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네. 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대전 근데 오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아름답던데요. 대전 초입에 나무가 진짜 많죠. 진짜 또 감동받았어요. 네.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저도 진짜 그랬어요.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숨을 지령 어떠한 질문이 원한